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원인 중에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학원 시스템이나 강사 유형이 학생과 잘 맞지 않다던가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 외에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의 소통이나 양육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자녀의 성향이나 사고 방식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앞서 제가 올려드린 특별편 자녀의 성적을 지켜보는 부모님들께 라는 영상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학업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은 경우 중에 첫 번째로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하면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이제 분석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테스트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개선해야 성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또는 굉장히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칭찬만 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특히 이제 입시 공부를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온 아이들 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받아온 점수, 즉 그 점수 결과에 대한 칭찬을 중심으로 받아왔을 경우, 그 학생들은 스스로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결과 중심 피드백 때문에 자기 존재를 높게 평가해온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 성적은 학업에 큰 흥미가 없어도 조금만 신경 쓰면 학교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 결과를 근거로 자기를 높게 평가해온 학생들은 실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일부는 학교에서 다루는 공부가 재밌고 좀 쉽다 하면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들을 많이 다뤄봤거나 아니면 공부 외에 다른 분야들도 많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매번 잘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개선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하면 참 좋죠. 그죠? 근데 내가 부족하다거나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학교 공부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음악이나 스포츠 등 다른 분야도 아닌 학교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라는 기준이 성적 결과보다는 지난번보다 더 성장했다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0점 받다가 90점 받았거나 매일 수학을 30문제 풀던 아이가 스스로 50문제를 푼다거나 또는 선생님께 질문을 거의 안 했는데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질문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그 과정에서 성장 변화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성적으로 결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면 자기가 도달해야 할 결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주변에서 그런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사람이 늘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자신이 정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개선을 시작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 방법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성적 향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공부라는 것이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면 하기 싫은 순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내 실력이나 성적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입시 공부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고 양이 많아져서 이런 고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해주는 얘기가 정말 원하는 진학 목표가 있다면 그 정도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만한 노력을 하기 싫다면 진학 목표를 낮추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시키다 보면 중학교 때 해놔야 할 수학과학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럼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 줄인다면 특목고 진학 이후에 아이가 거기 가서 힘들진 않을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꼭 해야 하는 양을 못 이겨낸다면 영재고, 과학고 진학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아서 특목고를 합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겨내야 할 무게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거기 가서 적은 양을 하진 않거든요. 지금도 단순히 인내력이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는데 특목고 진학 이후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재능이, 그러니까 학업적인 재능이 뛰어나거나 좀 의지가 강한 친구들, 특별한 그런 강한 의지를 불태울 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가끔 이겨낼만 한데 아이에게 우연히 이제 고비가 온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해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일시적으로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조정하고 다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거는 학생들이 상황마다 다 다르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진학 욕심이 있고 자기 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들은 이겨내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진학 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부모님들이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판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노력은 그만큼 하고 싶지 않고 진학 목표도 낮추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가져선 안 되는 욕심이거든요.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당연히 자신의 인내력 부족이나 하기 싫은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기보다는 간혹 주변의 다른 요인에 대한 핑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요인 중 세 번째가 성적이 오르지 않은 원인을 학생 자기 스스로 본인이 아닌 남 탓을 하는 경우예요. 고등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성적이 낮은 이유 중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바로 학교 탓인데요. 예를 들면 학교가 학생부 관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 학교가 정시 준비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 학교의 학업 분위기가 엉망이다. 친구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 굉장히 시끄럽다. 이런 종류예요. 만약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분위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 받기 좋지 않나요? 남이 공부를 안 하든 내가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내가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의외로 그 지역에서 나름 진학과 관련된 뭐 학생부 관리나 학교 분위기나 뭐 정시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은 자기 학교가 되게 부족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이 외부의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까지 맞장구 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맞장구 치시는 건 아이 기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성적 낮은 것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친구들 노는 분위기 휩쓸린다? 그것도 학생 자신의 문제예요. 만약의 경우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자기 공부가 부족한 핑계를 다른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맞장구를 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학교 탓, 친구 탓, 선생님 탓, 외부 요인이 원인이라면 학생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건 학생 스스로 자신인데 그런 생각을 오래 한 학생들은 만나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요. 왜?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성적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학생들이 남 탓을 할까? 외부 탓을 할까? 특히 이게 고등학교 때 심하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또 큰 거죠. 실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심리적 부담에 집중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돼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뭐 불필요한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공부에 몰입을 안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주변 기대 또는 자기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자신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사실 이 친구들 굉장히 짜증나고 속상하고 마음 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어필을 해요. 그럼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외부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부 탓은 학교 탓, 학원 탓, 친구 탓, 기타 선생님 탓 또는 부모님 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공부라는 게 뭐 재능 같은 거, 타고난 재능 이런 것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노력 자체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마음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학생들의 어릴 때 성장 과정, 부모님들이 성장 과정에서 학업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영향이 크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적 결과 중심으로 아이에게 그동안 칭찬하진 않았는지, 일상에서 아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해 본 경험이 있는지, 공부든 아니면 다른 거든 무언가를 배웠을 때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하도록 뒀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제대로 가르쳤는지, 또 이건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스스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남 탓을 한 적은 없었는지, 또는 그런 생각을 아이한테 표현한 적은 없는지, 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은 없는지. 저는 유아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 이 이상의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이후부터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들께서 어떤 학원을 보낼까, 영어는 어느 정도 시켜야 될까, 수학은 얼마만큼 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돼요. 예. 그리고, 좀, 심리적인 성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성장 과정 이후 고등학교 때 어떤 학원을 다녔느냐, 어디까지 선행을 끝냈냐, 이런 것보다 학업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에 대한 고비가 왔을 때 결국 그 고비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는 결국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부족한 점을 개선시키는데 성공했던 경우는 일단 마인드부터 바꾸는 일을 했고요. 근데 이 마인드가 가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잘해서 저와 같이 일하신 선생님들이 잘 잡아줘서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을 때, 함께 노력했을 때 개선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단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 또는 단점을 인정하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는 노력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이 적극 수용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를 설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줬을 때 그때 뭔가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사춘기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은근히 외부 선생님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의존성,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들이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아이가 이미 너무 성장해서 부모님들이 설득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또는 아직 어른들의 말을 수용을 잘하는 좀 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부모님들 스스로가 아이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외부 탓을 하게 되고요. 외부의 원인이 있다 보니까 해결점도 거기서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선생님은 없는지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교육이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원인이 학생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즉,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건 아이가 하는 거고요. 아이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진학 지도하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시고 여기저기 입시 정보에 대한 공부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했을 때 부모님이 진학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입시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밖에 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분들에 대해 부모님이 원하는 그림을 규정하지 마시고 아이의 재능과 잠재력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안 되는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머릿속에서 부모님들이 하시더라도 아이 성적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의 집착이 있다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우리 아이는 무슨 대학 이상으로는 보내야 돼. 의대를 보내야 돼. 이런 결과에 대한 부모님들의 집착이 있으면은 제대로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성적대의 아이로 키우겠다, 무슨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결과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오히려 원하는 것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을 비우셔야 개선할 점도 보이고 이 진학 문제도 좀 더 술술 잘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적 때문에 좀 갑갑하시는 부모님들은 단순히 자녀의 학업 역량 또는 사교육, 입시 정보 차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 성향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부모의 피드백이나 자녀와의 소통 방법에 있어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아이의 재능과 잠재력을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잘 알면서도 객관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 같이 노력하시면 부모님 혼자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빠르실 겁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